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인도양 남부 모리셔스 해역에 좌초된 기름 유출 피해를 일으킨 일본 선박이 결국 두동강 났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일본은 이해할 수 없는 대처를 내놓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던 모리셔스에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일본은 과연 얼마만큼의 배상을 해야 할 위기에 처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리셔스는 아름다운 해양 생태계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생태보호지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토종새와 동식물이 사는 산호섬들이 있는 곳으로 천혜의 자연 경관을 보러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산호 생태계를 앞세운 관광업이 모리셔스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모리셔스 해역에 좌초된 일본 화물선이 기름 유출 피해를 일으켰는데 결국 3주 만에 두동강이 났습니다. 선박 안에 있던 기름이 추가로 쏟아져 나오면서 대형 참사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선박은 일본 3대 해운사인 쇼센 미쓰이의 화물선 와카시오호로 중국에서 브라질로 향하던 중 지난달 25일 모리셔스 남동쪽 산호초 바다에서 좌초됐습니다. 당시 와카시오호에는 5개의 연료 탱크에 약 3,800톤의 중유가 실려 있었고 이 가운데 1,180톤이 들어있는 탱크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일부터 기름 유출이 시작되었고 모리셔스 당국은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해양에서 기름 유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름 독성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면 위에 불투과층을 형성해 가스 교환을 차단하고 광합성에 필요한 빛의 통과를 방해하면서 생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기름 유출 사태가 복원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화물선에 남아있던 연료가 모두 수거되면서 추가 오염의 우려는 사라졌지만 이미 유출된 1,000톤의 검은 기름은 천혜의 자연인 모리셔스에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위성에서 바라본 바다에는 검은 얼룩이 선명합니다. 해안가에도 끈적이는 검은 기름 찌꺼기가 넘쳐납니다. 바다에는 죽은 물고기가 떠올랐습니다. 끔찍한 참사를 일으킨 장본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로이터 통신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모리셔스 경찰은 안전한 항해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화물선 와카시오호의 인도인 선장과 승무원 1명을 19일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보석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두했지만 기각되었고 현재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으로 한 가지 특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모리셔스 해안 경비대가 항로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기 위해 해당 화물선에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익명의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산호초와 충돌 5일 전에 설정된 항로가 잘못됐고 항법 시스템이 승무원들에게 항로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냈을 텐데 승무원들이 이를 무시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박은 침몰 당시 SOS 신호도 보내지 않았고 해경의 연락 시도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배가 좌초하게 된 이유를 조사해본 모리셔스 수사당국은 선원들로부터 와이파이 연결을 위해 섬에 가까이 붙어 움직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무선 인터넷 신호를 잡기 위해 무리하게 육지로부터 운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선원들이 기내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선장과 승무원 20명 모두 화물선의 소유주인 일본 나가사키 기선이 배정에 승선한 만큼 기선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리셔스 정부는 화물선을 소유한 일본 해운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과거 대형 기름 유출 사례의 보상 규모를 보았을 때 금액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2년 스페인 해역에서 발생한 프레스티지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연안에 6만 3천 톤의 기름을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대법원은 프레스티지호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해 선사와 관련 보험사가 스페인 정부에 한화 약 2조 6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홍콩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원유 1만 톤이 유출된 사건의 배상금은 4,329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상금은 얼마로 책정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리셔스 국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관광업이 마비되었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만큼 피해액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가사키 키센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배상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법에 근거해 성의를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말만 그럴싸할 뿐 일본 정부의 대응은 지지부진합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화물선의 좌초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대응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달 19일에는 국제긴급원조대 소속 전문가 이진을 파견했습니다. 이진은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연구원과 환경성 직원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초대형 기름 유출 사고에 7명을 파견했다니 귀를 의심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들은 모리셔스 사고 현장에서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시가 다급한 이 시기에 한가하게 주변 환경 조사라니 모리셔스 당국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만한 소식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기름 유출 사고 방제 전문가 딸랑 4명과 외무성 국제협력기구 직원 각 1명 등 6명을 이달 10일 모리셔스로 보냈었습니다. 현재 전문가팀은 오염된 해변에서 기름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접근하기가 어려운 맹그로브 습과 습지에서는 작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방제 전문가 4명을 보내서 무슨 일이 될까 싶네요. 일본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고는 했지만 막상 실상을 살펴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1진, 2진 모두 조사원 수준의 턱없이 적은 인력을 파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서 이 사건의 책임자를 확인해보니 단번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책임자는 바로 펀쿨 색좌,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으로 국내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일본의 전 총리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둘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고이즈미 신지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어록으로 유명한데요. 환경상으로 취임한 직후인 작년 9월 미국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기후변화 같은 스케일이 큰 문제를 다루려면 즐거워야 하고 멋져야 하고 섹시해야 한다고 대답해 이후 펀쿨 색좌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지구온난화 대책회의에서는 지금처럼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처럼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고, 감염병 사태로 인해 계속되는 불경기에 대한 질문에는 경기가 좋아지면 반드시 불경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그간의 어록만 살펴보아도 모리셔스 사태의 해결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고이즈미 신지로의 펀하고 쿨한 대처가 지지부진한 동안 당장 최악의 재난 상황에 내몰린 모리셔스 국민들은 머리까지 깎아서 기부하며 방역 작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모리셔스에서는 머리카락 자르기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물속 기름을 흡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모리셔스 주민들은 자른 머리카락을 스타킹에 넣어 바다로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미용실과 이발소는 머리를 자르려는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으며, 미용실은 머리카락을 기부할 경우 이발 비용을 할인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머리카락 기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은 머리카락을 기부하면 상품권을 주는 캠페인을 열었고, NGO 단체들은 머리카락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유출된 기름이 해안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방벽 제작 작업도 한창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사탕수수 잎을 모아 모리셔스로 보내면 모리셔스 주민들은 잎을 자루에 넣고 일일이 바늘로 꿰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임시방벽은 수백 미터에 이르며 주민 수십 명이 줄지어 임시방벽을 바다로 옮기고 있습니다.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일본과 달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태계와 생활 터전을 지키려는 모리셔스 주민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유발해놓고 지지부진한 소극적 대처를 보이며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한 일본입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